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인기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을 사실상 퇴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밝혔습니다. 우선 틱톡에 대해서는 앞으로 45일 이후 모 회사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사상 처음으로 11,0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을 골자로 한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제5차 경기 부양책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LG화학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화학은 네이버를 제치고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서는 등 7거래일간 주가 상승률이 무려 4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공모주 일반 청약 경쟁률이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업 공개 시장이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바이오 등 업종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은 IPO 대박을 이어가고 있고 이와 함께 상장 예적 기업의 지분을 가진 기업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이 11,000선 돌파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다우가 사실은 상승폭은 조금 더 컸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워낙에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로 일컬어지는 기술주들이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유럽 증시는 빠졌는데도 미국 증시는 잘 달립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미국에서 여전히 확고하고요. 일단은 상하원 쪽에서 합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잘 버티면 또 월요일에 랠리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밀립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운송장비 섹터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함께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지금 강보합권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순간 방향을 틀었고요. 코스닥 역시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잘 달리고 있고 오늘까지 잘 달려준다면 일단은 2,400선도 머지않았다라는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종목들도 상이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미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열려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연락 주시고 문자 연락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객장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객장 상황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보합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7천억 원이 넘는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가 한 3,700억, 연기금이 약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히어로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자동차 업종까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관련주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은 LG화학과 삼성전자, 오리온, 금호석유, LG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넷마블, SKC, 호텔신라, 사마컨덴서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현재도 약보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승하면 10거래일 연속 2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요. 외국인은 서울 바이오시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NHN 한국사이버결제, 카페24, 에이스테크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카페24, E&D, 파라다이스, SCM 생명과학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종목별 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놈만 갈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역시 이 강한 놈만 계속 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의 비율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 끝나고요. 다음 주 시장을 그래도 개괄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굉장히 중요하죠. 주말이 미국 추가 경기 부양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 주는 중소형주 실적들이 이제 일제히 쏟아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뭐 아까 소급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카페24 같은 경우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오늘 20%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증권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특징주 바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1,000선을 넘겼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오전장에는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보합권에서 양시장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LG화학, 대한항공, 카페24 이 시각 종목 핫3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 LG화학 오늘도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6.62% 올라가고 있고요. 거래가 72만 5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LG화학이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장중에는 75만 8천 원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을 호재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는데요. 전기차 시황의 호조와 전지 부문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서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무려 40%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는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 조금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950원입니다. 하루 안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19,850원까지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인 채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1,4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지만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수송이 증가하고 연료비와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줄이는 데 힘쓴 결과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여객 수요 회복이 이뤄지긴 어렵지만 하반기에도 양호한 화물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 카페24입니다. 언택트 소비 확산에 오늘 호실적을 내놨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64,1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 꾸준히 키워가면서 66,4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 조금 줄였습니다. 카페24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3억 원을 기록하면서 1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호실적의 주요 요인으로는 특히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매출이 늘면서 언택트 수혜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페24는 그동안 비용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이번 실적을 계기로 수익성 재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또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통신 3사 실적이 나왔습니다. KT도 이익은 올라갔더라고요. SK텔레콤도 어제 잘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위축될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잘 나왔다라는 평가고 신사업 잘 키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 통신주들 흐름 어떻습니까? 네, 실적이 최근에 다 발표가 됐죠. SK텔레콤이 어제 오늘 LG플러스 KT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통신주는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통신 장비 업종이 지수를 좀 따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주는 오히려 어떤 지수에 대비해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한 채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통신주를 보게 되면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 오히려 부각을 받는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가 않고요. 게다가 적어도 한 3, 4%대는 나오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쪽도 같이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전혀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5G를 앞두고 계속 투자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또 5G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 비용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번에 특히 어떤 통신 3사가 실적이 잘 나왔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마케팅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쪽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쪽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5G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가입자 수에 대한 기대치가 약화되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특히 5G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LTE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2012년도, 13년도 같은 경우도 LTE 투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투자금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특히 그러면은 투자를 해서 5G가 계속 어느 정도 어떤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가입자가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 LTE 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LTE 때보다는 오히려 가입자 수가 상당히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5G를 써보셨던 분들이나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건물 안이나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다 LTE 쪽으로 다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아직 커버리지가 용이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5G를 굳이 바꿔야 돼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어떤 필요성들이 아직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파른 가입자 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통신사 입장 쪽에서는 약간 투자는 했는데 회수할 방법이 좀 느려지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런데 이제 지난 과거 SK텔레콤의 동향을 보게 되면 LTE 당시 때 이제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감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입자 수가 점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가도 저점대에서 한 그때 3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12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한 2년 동안 이런 진행이 됐던 흐름들로 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코로나19 사태나 여러 가지 흐름들로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도 계획만큼 빨리 진행이 못 되죠. 특히 중계기나 어떤 기지국을 세워야 되는데 직접 사람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는 점도 하나의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염두해야 될 부분들이 또 지금 같은 언테크 시대에는 아무래도 트래픽이 상당히 무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과거에 저희가 스마트폰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전화통화, 문자 보내는 게 전부였었는데 이제 이쪽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어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 이런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 요구 사항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통신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하겠는데 하지만 이제 국내 요금제 쪽으로는 정액제 요금제라든가 또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 쉽게 또 요금을 올릴 수가 없는 구조죠. 게다가 또 어떤 트래픽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담감도 있다란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5G죠. 지금 그린 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 쪽에서 특히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근간이 되어야 될 흐름이다 보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어졌던 부분들과 또 하나 연결시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5G를 가입할 만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강하게 나와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약한 상황들이죠. 그래서 해외 쪽도 여전히 어떤 계획대로 그렇게 투자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3사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올해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나 배당 수익률을 모두 다 고려해봤을 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수준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 소외는 여전히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5G 투자와 이 가입자 수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떤 MSCI 반기 리뷰가 이어지는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외국인의 비중이 낮아져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는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를 복귀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LG화학 선두로해서 3사 SDI나 SK이노베이션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때요? 점유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호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대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지금 나온 지는 며칠 된 데이터인데요. 특히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게 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즉 K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 3사가 지금 거의 35%대 육박하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저희가 CATL,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내수와 중국의 보조금의 영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커갔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게임이 좀 체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한때는 1위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테슬라에 독점 납품하면서 나왔던 현상을 뺀다라고 보게 되면 다른 쪽엔 경쟁력이 없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을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공장을 짓고 거기다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수율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어떤 다변화 정책과 또 유럽 브랜드가 모델에 채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호재가 되겠죠. 이런 쪽도 계속 기회와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배터리 3사가 오히려 더 부각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관련된 동향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실적을 볼 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의 한 70%는 기초화학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대형 2차 전지 쪽은 24% 비중밖에 안 되고 여전히 스마트폰 관련된 IT 모바일 기기 쪽에서 나머지가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SK이노베이션도 매출 구조가 거의 지금은 정제 마진의 영향을 받는 정유 쪽에 영향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전반적인 실적으로 평가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특히 이번에 LG화학이 발표된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에서 한 900억 정도면 많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한 1,500억대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관심을 상당히 뜨겁게 만드는 상황들이죠. 이런 현상이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투자만 벌써 4, 5년 동안 계속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 수익성까지 같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더 뜨거운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PER 계산을 해보게 되면 50배, 60배 정도 되는 흐름이다라고 해서 부담은 갈 수 있겠지만은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낮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너무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관련된 회사부터 전해질, 동박, 장비업체들 모두 다 주가도 올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실적 개선도 같이 이어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산업의 초기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주에 대한 관심들 계속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속도는 조절이 나올 수는 있으되 중기적인 방향성은 계속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대표적으로 또 어떤 LNF 관련된 종목, 특히 그동안 ESS 때문에 좀 고생했다가 다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쪽과 함께 또 전기차 핵심 부분이죠. 또 전동 모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S&T 모티브 같은 종목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 관련 동향들까지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갤럭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드디어 이제 뭐 노트 시리즈, 폴드 시리즈에서 이른바 5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베일을 벗었는데 어떻습니까?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노트나 뭐 S 시리즈가 나올 때 한 10년 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나온다는 얘기만 있으면 관련주들 막 몇십 %씩 그렇죠.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월 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이후부터는 예. 조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이미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뭐 노트 20가 이번에 나온 제품이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반면에 세 번째 폴더블 풀인 이제 Z 폴드 2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면이 더 커진 태블릿 탭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아이폰 쪽이랑 비슷한 예. 기능인데요. 뭐 버즈 라이브까지 예. 나오고 그리고 언팩 실시간 시청자 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45만 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을 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고 예년 수준의 5만 5천 원 이상의 부분들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외국인 수급으로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던 것들이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신제품 출시다라는 부분 하나만을 가지고서 상승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시장을 이제 화웨이에게 1위를 뺏긴 부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팩 행사를 하면서 삼성 모바일만의 생태계 구축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아이폰이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에서 삼성보다는 조금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한 부분인데 삼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기들 간의 생태계 그리고 연동성들을 강화함으로써 화웨이보다 앞선 소프트웨어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하반기 확산 추이나 그리고 소비 심리 회복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 이번 나온 이제 갤럭시 5형제 신제품 효과는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사용자들이 제품을 받아봐야 이제 그 결과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판매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S 시리즈가 있고 노트 시리즈가 있는데 노트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일 비싼 모델이었는데 네. 이 플래그십을 이제 폴더블 폰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접는 폰들 이른바. 네. 이게 결국에는 뭐 수익을 견인할 것이다, 이익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향후에 좀 폴더블 폰 관련해서 저희가 흐름을 봐야 될 부분이 있나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로 자리를 이제 찾아가겠죠.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폴드가 나왔을 때에는 그 아주 얇은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해외 유튜브 유저들이 유명 인사들이 이거 떼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뗀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불량이다라는 예. 것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삼성도 그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이건 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홍보를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갤럭시 S 시리즈에도 그렇게 그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해서 예. 초박형 글라스가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필름을 붙여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런 루머들이 조금 잦아앉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트는 조금 지는 쪽이고 폴더블 폰이 이제 그 자리를 다 매김을 하고 최상위 폰으로 등극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기사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노트가 굉장히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도잖아요. 그런 컨셉인데 예.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어떤 분이 쓰신 기사를 봤는데 어쨌든 뭐 조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수혜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화두가 에너지 관련해서잖아요.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먼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는 말이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는 시장이고 순환매하는 장세 속에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까지 해가지고 예. 언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오를 대로 올랐죠.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종목만 들어도 CS 윈드, CS 베어링, 뭐 상강 M&T, 풍력이죠.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OCI, S에너지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간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괜히 종목에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상투 잡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순환매 장세 속에서 대체 에너지에 나는 투자를 정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ETF, 상장된 ETF들이 있습니다. 코덱스 에너지 화학이나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목을 고르기에는 차트를 보니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상장되어 있는 ETF도 괜찮지 않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종목 모르겠으면 업종 전체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그렇죠. 지수 쪽에 이제 투자를 네.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조금만 더 들어가면 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그렇게 보니까 나스닥 쪽에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S&P로 뭐 지금 이전 상장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점유율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발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내연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투자 전략들은 테슬라 쪽을 볼 때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테슬라를 보고서 이제 전기차나 완성차 업체들을 또 바라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테슬라 뭐 창업주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업체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솔라에너지, 솔라시티, 그리고 실레버 같은 경우도 앨런 머스크가 이제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에너지와 자동차를 동시에 다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뒤쳐보았을 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섹터의 순환매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증거가 되는 것들이 이미 좀 전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지만, 배터리 3사,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하고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전기차 춘추 전국 시대에 꼭 가져가야 할 종목들이지만 현재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문의해 오시는 분들께 시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 종목들이 더 가는데 현대차 7% 올라간 상황에서 어떻게 더 올라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옵니다. 그런데 7%에서 올라타지 않았다가 시젠처럼 그 다음날 또 한 번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정 시에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완성차 업체나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은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테슬라를 조금 앞서 보겠다, 조금 지름길로 배터리를 협력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업종을 보실 때에는 장기적으로 이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시라면 조정 시에 조금 들어가는 투자해보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주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가 어제 롯데쇼핑 실적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9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이익이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유통주들이 지금 계속 어려운데 하반기 흐름은 좀 나아질까요? 하반기의 유통주는 실적이 이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이 진정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어느 분도 이제 확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2차 팬데믹이 정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어느 전문가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종목만 하더라도 신저가 기록을 하는 것들이 이제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신저가를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유통주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까지도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종목을 조금 제가 유념 있게 좀 눈에 띄는 유통주 중에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마트라는 종목인데요. 유통주를 보시더라도 유통 한 가지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이외에도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들을 영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던가 유통 이외에 매출이 있는 부분, 이마트만 보더라도
예전부터 SSG.com 쓱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타필드, 그다음에 코스트코에다가 맞대응해보겠다고 해서 트레이더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푸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 브랜드를 갖고 있고 하나 주목해볼 것은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의 50%를 이마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유통주가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유통 이외의 다른 사업을 좀 영위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유통주를 살펴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투자 얘기도 조금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2,000달러가 온스당 언제 오냐 했는데 이미 넘었고 2,050달러까지 넘어섰고 2,100달러도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2,300달러 얘기했는데 금방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오늘 또 그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속 산업도 같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금을 보시는 게 맞고 단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급등한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은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이나 구리는 어때요? 동이나 구리도 마찬가지죠. 네, 단기적으로. 원자재 투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 산업이나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추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1 증가율 같은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제 협의의 통화 의미로서 M1 증가율이 있습니다. 이 M1 증가율에 따라서 금 시세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M1 증가율에 따른 금 시세를 보조 지표로 사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가격을 이제 일각에서는 1, 2, 3, 4차 상승기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상승기를 한 4차 상승기로 보는 부분들이 거의 대세 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적어도 3차 상승기 정도의 상승폭을 받지는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차 상승기에 670%를 올랐습니다. 1,500불 정도가 올라갔는데 3차 상승기의 상승분을 4차 상승기에도 이어간다라는 부분을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골드만삭스는 2,300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2,500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M1 증가율과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3차 상승기의 상승분에 조금이라도 보수적으로 반영을 한다 해도 2,500불까지는 단기든 중기든 간에는 꼭 한 번은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값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들 때문에 혜택을 보는 종목들이 없을까라는 질문들을 봤는데 엘컴텍이나 고려아연, 영풍, 애강리메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제 금값 상승에 따라서 이슈를 받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몽골 현지에서 이제 금구리 채광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소식 때문에 솔직히 수익은 별로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금을 이제 채굴한다는 소식 때문에 늘 금하면 이슈를 받는 종목이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이나 이렇게 귀금속 산업에 있어서 제가 7월 3일 이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천을 드렸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값이나 귀금속 가공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전에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있는데 영풍입니다. 영풍 같은 경우에도 고려아연이 주가가 상승이 되고 수익이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영풍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미 급등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애강 같은 경우에도 폐가전제품에서 금속들, 특히 금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는 재활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금값 상승을 하면 오늘 불러드린 이 4종목 정도를 생각하셨다가 한번 투자를 유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과 또 원자재 관련한 투자 방법들까지 들어봤고요. 허반석 전문위원 잠시 뒤에 저희 마감 임박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워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 리포트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원칙은 보시는 것과 같이 편입 매수권 지정가고요. 5종목 포트에 편입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3번까지 수정해드리고요. 소개된 2종목, 오늘도 2종목이 나갈 텐데 이 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문자 투표로 바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종목 바로 또 포트에 편입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이제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누적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03.7%.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은 손절가 터치했었고요. 나머지 4종목은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하면서 빠져나갔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글벳 일양약품은 빠져나갔지만 손절가 터치로 빠져나갔지만 나머지 3종목은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하면서 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한국카본도 포트에서 제외시켰고요. 하지만 나머지 4종목은 모두 다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체시스, 파미셀 모두 다 목표가 달성했는데 파미셀은 그냥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셨네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은 103.7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유니온, 명성텐에서 파미셀, 코롱생명과학. 지금 파미셀은 포트에서 뺐고요. 코롱생명과학 어제 넣었는데 살짝 밀리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밀려갔는데 아마 애징의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해요.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말씀드리니까 살짝 그 쓴웃음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오전에 애증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얘기를 하셔서 웃음이 나오네요. 예, AS 해주셔야죠. 네, 애증은 애증이고, 예. 네, 애증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는데 제가 자꾸 드래곤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안 가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오늘 음봉이 좀 길게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음봉 저점의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절대 매도 관점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또 저런 소리 하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추세대 안에서의 주가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 돌파하고 이 이제 이평선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밀렸지만 여기서 내일 또 양봉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9만 원에서 한 87,50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평선이 지금은 20일 이평선이 하락 추세지만 천천히 돌리면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손절가 이탈 없으면 이 종목은 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종목인데 첫사랑이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징크스처럼 이 첫 종목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살짝 들었는데요. 어쨌든 손절가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온을 볼 텐데요. 유니온 보시면 현재 오늘 시가 상승 출발해서 5일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저께 이제 고점 안에서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진단 AS 드릴 때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로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료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은 지금 지속될 거고 한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분봉상 보시게 되면 만들어진 이 박스권 상단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9,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흐름이 좀 상당히 괜찮다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지만 주가가 좀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명성
TNS 현재 좀 시세가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오늘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6% 이상인데 포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6%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방송에서는. 그런데 제가 목표가 19,000원 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고점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17,800원 부근인데 오늘 지금 5일선 타면서 며칠 동안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이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저항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가부터 월요일날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든지 강하게 상승 출발해 준다 하면 이 저항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19,000원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미셀을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는데 이 파미셀이 나빠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기보다는 5종목이 꽉 차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은 첫사랑과 같은 종목이고 파미셀은 현재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이렇게 천천히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치료제 관련 섹터들 오늘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섹터들이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쪽 섹터들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파미셀은 월요일날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신고가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 종목 중에 KCT라고 있어요. KCT도 지속적으로 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오늘 전고점 테스트를 한번 하고 지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왜냐하면 그 재료가 일단 소멸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안에서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추세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면 계속 가져가시라 이런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오늘 지금 보면 한국 카본도 조금 조정인데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져가 보시고 코오롱생명과 어저께 이제 추천드리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추천을 항상 드리고 나면 이렇게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까 특히나 거래 대금이 이제 크게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움직여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종가에 매수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이렇게 좀 오른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 그런 거 따라 붙지 마시고 꼭 그렇게 기다려서 매수가에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래 꼬리 길게 달리게 될 경우에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충분히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따라가면서 이거 올라가는데 하면서 막 따라 붙지 마시고 안 주면 또 다음 종목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롱생명각은 오늘 영망치 모양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저항 추세를 오늘 딱 맞고 밀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봉상 보게 되면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쐐기형 하고 있는 건데요. 조만간 돌림이 나와준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시가 상승 시켜주면 한번 시세를 뽑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세가 시가가 한 2, 3% 정도만 올라서 출발을 해준다 하면 위로 한번 치고 올릴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까지는 한 번에 바로 못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후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때 그때 목표가 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 자세히 해주셨고요. 이제 포트 제외된 종목도 보이고요. 그렇다면 포트를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두 종목 오늘 후보군을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이번 종목은 콜마 B&H, 화장품 ODM 하는 회사고 건강기능식품 ODM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포트에 넣기 괜찮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정되는 동안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종근당 홀딩스 자회사죠. 이제 종근당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인데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우 고점 부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의 2연상 부근까지 올렸다가 지금 상한가 마감을 못하고 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지금 이틀째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파모스타트라는 이 약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일약품 예전에 급등 전에 추천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파모스타트가 이제 렘데시비르 대비해서 600% 정도 효능이 더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드렸었어요. 근데 이 나파모스타트 투여받은 환자가 이제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렇게 2연상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파모스타트 약품이란 치료제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괜찮은 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치료제로 발전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근당에서 이 나파모스타트 약품을 관련해서 뭐 시정암이라든지 이제 그 다른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 중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치료제에 가깝게 빠르게 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 이상이 독성 검사를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좀 빠르게 실제 사람들에게 그 약으로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틀 정도 조정받았으면 한 번 정도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 종목으로 뭐 엄청 대박을 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도 확실하게 좀 잡고 가시고 손절가 이탈하면 정리하고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종목인 콜마 B&H는 이제 그 제가 화장품 관련주 한참 막 들썩들썩거릴 때 바닥권에서 이 종목만 봐야 된다. 화장품 섹터는 무조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른 거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유가 이제 가장 강했던 종목,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ODM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이제 주문을 받아서 찍어만 주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주문이 들어오는 걸 찍어만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실적은 당연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분기에 지금 보면 실적이 약 뭐 249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2분기 실적이 약 30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53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올해 만약에 이대로 간다 하면 1000억 이상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공장을 또 3공장을 갖다가 거의 완공을 했고 3분기부터는 여기서 이제 생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고,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림 속에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점 매수 공략 가능하다 생각해서 두 종목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두 종목 설명 잘 들어봤고요. 이제 어떤 종목이 포트에 들어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선정된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조금 더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근당 바이오 이제 뭐 매수 가격이나 손절 가격부터 해서 목표 가격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종능바이오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6만 5천 원 정도. 현재 주가 지금 현재 58,500원인데 주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이 정도만 보자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55,500원. 현재 매수가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종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8,500원인데 58,500원 정도 종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가 종가 그리고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55,500원 이렇게 잡고 꼭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종근당 바이오 이야기 들어봤고요. 콜마 B&H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거나 QR코드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